문제점. 수개를 하지 않고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실무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행위 취소송에서 장차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에 따라 파산 절차의 진행 방향을 잡기 위해 수개를 하지 않고 기다리던 중 취소 채권자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수익자로부터 판결해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수령해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취소 채권자가 집행 등을 통하지 않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감액해주거나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수익자를 회유하여 신속하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뭐 개인 채권자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제인 세미나에서도 이런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물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도 사건 진행 중에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치가 변경되거나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일정한 가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될 수도 있어 이와 비슷한 문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에서도 뭐 중단을 해놨는데 거기서 뭔가 중단됐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죠. 거기는 또 법 규정상 파산 선고가 되면 사행위 취소송 절차가 수개시 또는 파산 절차의 종료시까지 중단되고 하고 있음에도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사실을 수소법원에 알려 절차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 진행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명백하게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떤 처리 방법을 취하는지 문제가 된다. 일단 파산관제인이 사행위 취소송 절차를 중단시킨 후 파산법원에 보고서 등을 통해 부의권 행사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보고하고 다른 환가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파산 면책 사건을 20회지 면책하거나 끝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후 중단되었던 사행위 취소송은 피보전 권리가 면책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보전 권리 흠결로 각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사행위 취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채권자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인 채권자로부터 파산관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때는 파산관이 기존 사행위 취소송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고 결과를 지켜보는 실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 수개를 하였을 경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전속 관할이 문제 때문에 이송이 필요한 바 이송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이송 후에도 수소법원에서는 그 사건이 신건으로 분류되어 다시 기일이 지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 상고가 되는 경우는 그로 인해 파산 절차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인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의 제안은 뭐냐면 1. 기록검토 시 사건이 선별. 기록검토 시 청구 취지가 원물 반환을 구하는 취지인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확인하여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원물 반환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되고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경매 절차에서 파산관제인이 참가하여 배당 이익금 등을 파산재단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건에 비해서는 수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중간에 가액배상으로 조정 화해가 되면은 좀 문제가 심각하겠죠. 아울러 개별 사건별로 승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지에 대한 검토 및 사건의 선별이 필요하다. 예컨대 처분 당시 이미 어음부도나 지급정지 사실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명백하게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한 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 상담행위 채무자가 가족이나 친척관계에 있다면 이른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처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지조차 불명하고 처분 상대방이 채무자가 전혀 친분관계 없는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취득한 것은 승소 가능성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두 번이나 매도했잖아요. 채무자에서 남편으로 매도하고 남편이 제3자에게 전광석화처럼 2월 3월에 매도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매도한 건 앞에 부분에 해당되죠. 그렇죠? 남편만 있었으면 100% 승소죠. 근데
이 뒤에 거는 불분명해요. 이게 정당한 매수인 같기도 하고,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수를 했는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적정하게 전액 다 지급이 됐는지, 이제 그거를 수개소송에서 파악을 할지, 새로 그냥 중단만 시키고 새로 소송을 할지, 그건 이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걸 보면서 좀 아이디어를 좀 얻어야 되겠네요. 이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건, 원고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닌 한 파산 선고 사실을 수수법원에 알려 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치는 취하는 것이 좋음. 즉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행위 취소송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소송 절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는 실물에는 패소할 것이 명확한 경우가 아닌 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가액배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이제 또 문제죠. 사실은 관제인은. 왜냐하면 가액배상에서는 채무자가 피고가 아니죠. 수익자가 피고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가. 같이 뭐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한 그 소송 그 소장이 관제인한테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앞으로는 이제 또 배달 촉탁 제도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는 경우에도 그 경과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단 승소 가능성 1차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현재 파산법원의 그 소송이 계속 중인지 여부도 함께 감안하여 경우를 나누어 대처 방법을 간 것이 바람직하다.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기록상 승소가 가능성이 명확해 보이는 경우에는 뭐 수개를 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해 보이겠죠. 다만 수개에 따른 이송 등으로 절차 지연이 예상되고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데에는 사행위 취소송을 중단시키고 부인이 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승소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소법원에 소송 절차 중단을 신청한 후 피고인 수익자를 상대로 화해 등을 시도하거나 파산법원에 부인이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만하다. 사행위 취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수개를 하더라도 이송에 따른 절차 지연 우려가 없으므로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 비해 수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이 계속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사건이면 소송 절차 중단을 시킨 후 수익자를 상대로 화해 등을 시도하거나 파산법원에 부인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신속 진행의 필요성이 적은 사건이면 수개를 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제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제 다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수개는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물 반환을 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원물 반환을 구하는 사건은 추후 경매 절차 등에서 파산관절이 참여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중단 신청이나 수개를 하지 않고 고난소송 절차를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법이 원래 예정하고 있는 절차 진행인지 방식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의 중단 조치 없이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시로 1. 청구 취지가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는지 여부, 2. 조정이나 화해 등을 통해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종결될 가능성에 대하여 계속 주시하고 그 가능성이 실현된 경우에는 수개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가액배상 채권자가 채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액배상자 입장에서는 이겨봐야 이거 잘못하면 관제인이 다 가져가 버리는데 그냥 중간에 조금이라도 깎아주고 자기가 직접 지급받는 걸로 하고 관제인 모르게 절차를 종료시키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관제인이 다시 소송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그런 경우엔 또 미련한 짓을 해야 되죠.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중단이나 수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처리 방안.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게 하였으나 취소 채권자가 아직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채권자는 파산 선고에는 자신이 승소한 판결에 기재되는 권한을 잃게 되어 그에 기한 이행청구, 강제집행, 동산이나 금원이 수령을 할 수 없게 됨.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수익자에 대하여 취소 채권자에게는 판결에 기한 금원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를
내용 증명 같은 걸 고지한 후 금원을 직접 수령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익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 채권자가 받은 승소 판결에 대하여 승계 집행문을 얻어 수익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도 가능하다. 자, 그럼 취소 채권자가 이미 이 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행위 주중에서 승소한 취소 채권자가 판결에 기하여 수령한 가액배상금으로 사실상 자기 채권에게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취소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에 기하여 수령한 가액배상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채무가 있음. 그럼에도 취소 채권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으로써 그 수익자인 피고로부터 판결에 기하여 받은 금액을 계속 부여할 수도 있고 그 결과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설명은 채무자가 사행위 취소 소송 진행 도중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산 채권자는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재단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자신이 파산 채권으로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 제422조 제1호에 나옵니다. 그런데 취소 채권자는 파산 선고 후에는 피고인 수익자로부터 판결에 기하여 받은 금액을 채무자가 아닌 파산재단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반환 의무는 사행위 취소 성격상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파산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사행위 취소송에서 파산 선고 후에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취소 채권자는 파산 선고 후인 이 판결 확정 시점에서야 비로소 파산재단에 대해 판결에 기하여 수령한 가액배상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됨. 그 결과 취소 채권자는 위 상계 제한 규정이 적용을 받아 자신이 파산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이 반환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없게 되고 취소 채권자가 가액배상금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게 됨. 그렇다면 취소 채권자가 수령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 되고 파산관계는 그 취소 채권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결국 소송 2번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기하는 게. 일 벌리지 말고 수기하는 게 가장 좋은데 나중에 또 이거 소송하려면 한참이죠. 물론 신보나 기보 같은 데에서는 뭐 망할 용려가 없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얼마나 또 번거로워요. 그 재판 왔다 갔다 하고 또 시간이 또 1, 2년 걸리죠. 자, 오늘은 이제 사행위 소송과 관련돼서 판사님이 쓰신 그 발표문을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저는 2013년 7년 전 발표문인데요. 뭐 지금 보더라도 하여튼 이제 수계의 필요성, 수계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액배상, 원물바산 이렇게 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FM대로 중단 고지하고 소송 파산 고지하고 본안법원에는 그리고 중단시키고 수계하고 부인권 청구하고 그 다음에 뻔한 소송이라도 채권자들이 사실은 그냥 이거를 방치해버리면 관제인을 되게 불성실하게 보고 파산재판부에다가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대하게 되겠죠. 사실은 본인들이 어떤 기껏 돈 써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서 가처분도 해놓고 소송을 이끌어 왔는데 뭐 관제인이 갑자기 뿅 나타나갖고 이거는 뭐 소송 해봐야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 자체가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목 나온 대로 중단수계 부인권 혹은 중단수계 본안소송 그 다음에 뭐 이송까지 그런 일련의 절차를 FM대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